안녕하세요. 3일3사액 작전 타임의 마지막 시간 최현덕의 트렌드의 핵심 원픽 시간입니다. 최현덕 코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최현덕 매니저님이 바라보고 계신 시장의 키워드와 섹터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반등 준비와 AI 플랫폼이라고 해주셨는데요. 먼저 시장의 키워드 한 줄 평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주말을 앞두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금요일 오후장 현재도 코스피는 약보합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코스닥은 3거래일 만에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단어를 보시면 반등이 아니라 반등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불확실성보다는 좀 확실하게 이제 어떤 그 현금을 좀 구성하려는 그런 수급 움직임도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어젯밤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은 반등이 안 나왔죠. 네. 반등은 안 나왔지만 많이 빠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 3일째 급락이 나오면서 이 조기금리나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빠지면서 조정이 나왔고요. 다만 그 부분이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이제 오늘 밤 이 고용 보고서와 다음 주 CPI가 발표되는데, 이 고용 보고서와 CPI에서 이제 어떤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어떤 가늠을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시장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요건은 없습니다. 네. 다음 주 CPI 정도 나와줘야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초중반까지는 반등보다는 또 혼조세 보일 것이다. 다만 지금 최근에 보시면 뭐 반도체, 바이오, 오늘 같은 경우도 몇 개 좀 더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JP모건스퀘어 또 CS, 정말 이 굵직한 두 섹터에 정말 대형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반등보다는 어떤 종목의 반등이 먼저 좀 올라가겠죠. 그런 관점에서 시장 반등을 좀 기대한다기보다는 종목의 반등, 종목 장세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의 키워드부터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어서 섹터의 한 줄 평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AI 순환 매매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그동안은 또 퀄리타스 반도체나 제주 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그렇죠. 상승을 이끌어줬다면 오늘은 AI 플랫폼 기업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작년 초를 보면은 AI 플랫폼 기업들이 다 3배에서 5배 올랐죠. 그다음 하반기 같은 경우는 HBM 관련주가 3배에서 5배 올랐고, 하반기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온디바이스 AI,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서버에서 서비스하는 어떤 GPU 관련주, HBM 이런 좀 올랐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개인용 PC, 어떤 그 스마트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AI 그런 관련주 올랐던 건데, 지금 다시 AI 플랫폼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 CS를 앞두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CS 이후에 이 CS에서 이제 관련 플랫폼을 소개했던 기업들이 시장 주목을 받아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을 또 선반영된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음 주면은 이제 그 GPT 스토어가 열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오픈 AI에서 GPT 스토어가 열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아이폰 같은 경우도 아이폰 하나만으로 대박난 게 아니라 이 애플 앱스토어가 열리면서 거기에 대한 매출이 같이 증가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GPT 스토어가 열리게 되면은 기업들을 위한 AI가 아니라 네. 개인들이 이제 어떤 그 생성형 AI를 골라 쓸 수 있는 그런 가게가 열린 거기 때문에 이 AI를 최종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용자가 많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중소기업이 만들었던 AI 플랫폼까지 올라갈 수 있어서 그런 두 가지가 겹치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AI 플랫폼 기업들 보시면은 좀 상당히 좀 중소형주가 많이 있고요. 주가가 좀 많이 낮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모멘텀으로 다음 주에도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쪽도 이제는 어떤 시장의 주도적 개념으로서 살펴봐야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AI sek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이어지는 만큼 앞으로는 플랫폼 기업에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최현덕 매니저님이 바라보시는 시장과 또 이렇게 또 섹터의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 리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소개해주셨던 고영이 하루 만에 또 수익률 보여주고 있거든요. 먼저 네.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오늘 뭐 바로 올라서주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 개인용 AI 시장이 좀 이제 커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이 고사양 AP, 컴퓨터 치면 CPU죠. 고사양 AP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거를 테스트하는 기업들은 또 시간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시간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바로 고영이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요. 지금까지 어떤 매물 소화가 대부분 좀 정리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본격적인 2차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오늘 시장 보시면 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에코프로 B만 올라가는 거죠. 다른 종목 다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서고 있으니까는 계속 보여드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또 그 전에 말씀드렸던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이 오버레이 개축 장비를 국내에서 유례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 오버레이 개축 장비가 뭐냐면은 이 웨이퍼 위에 쌓이는 물질을 이제 정확히 이제 정확히 정렬됐는지 측정하는 건데요. 지금 웨이퍼 본딩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사용처가 많아지고 있고,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도 고개로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웨이퍼 본딩에 있어서 또 가장 강력한 모멘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또 좀 매물 소화를 하던 와중에 한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도 관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수 상승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다음 주에 이제 CS와 JP모건시가 시작되기 때문에요. 또 관련 종목 두 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종목들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최현덕 매니저님이 준비해주신 첫 번째 트렌드 핵심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온 디바이스 AI 빅뱅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CES 훈풍이 불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관련주들인데요.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 AI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 그런 것들이 소개가 되죠. 다음 주에 이제 이 AI 쪽을 보게 되면은 이 스마트 홈 시장 열린다. 이 스마트 홈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언제부터 나오는지 아세요? 스마트 홈. 한 10년 되지 않았어요? 맞아요. 10년 됐는데 솔직히 스마트홈 10년 됐는데 스마트홈이 제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죠. 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이 AI가 들어가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스마트홈 시장이 열릴 것이다라고 보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가 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지금 온디바이스 AI 시장에서 결국은 GPU가 아니라 NPU가 탑재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개인용 AI 시대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고성능 반도체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거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 어떤 테스트 부품이라든가 소재 기업들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기다가 이제 갤럭시가 이제 AI 삼성 삼성에 이 챗GPT를 탑재한다는 이야기인데, 삼성에서는 이제 스마트폰이라 안 하고요, AI 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사실 어떤 출하량으로는 아이폰을 압도하지만 매출 면에서 지금 뭐 반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뭐 애플 앱스토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랬던 건데, 이번에 이 AI를 통해서 아이폰에 뺏겼던 주도권을 찾아오겠다, 그런 다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이 AI 폰도 이제 처음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AI 가전제품들, 뭐 냉장고라든가 뭐 에어컨 이런 것들도 소개가 될 거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갤럭시 원팩 행사를 통해서 이 갤럭시 AI 폰이 소개가 되기 때문에 이 온 디바이스 AI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된 종목도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최현덕 매니저님이 준비해주신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칩스앤미디어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칩스앤미디어도 이렇게 온 디바이스 AI 시작될 때부터 매니저님이 강조를 해주셨던 그렇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포인트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어제 한번 고점을 찍고 나서 이틀째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 온 디바이스 AI를 실현케 하는 게 바로 NPU거든요. 그러니까 GPU는 우리가 5천만 원짜리 GPU를 몇만 개 사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만은 NPU는 더 작죠. 그러니까 GPU보다 10배가 빠르고 전력 소비가 5분의 1입니다. 그런 NPU가 이제 핵심인데, 이 칩셋미디어가 이 영상 특화된 NPU 개발이 완료가 돼서 그 IP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NPU 시대가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칩셋미디어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기대감이 올라가는 것들이 많은데, 칩셋미디어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실적이 찍히고 있는 거죠. 이미 데이터 센터 쪽에서 중국 매출이 대다수인데 3분기 실적을 봤더니 중국향 매출이 2.6배가 먼저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GPU가 지금 저사양밖에 못 들어가다 보니까는 NPU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게 중국 기업들하고 이제 지금 대규모 러브콜도 많이 받고 있고요. 이 라이선스도 계약 중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식이 또 추가로 나올 것 같고, 지금 다수 회사와 관련 코덱을 좀 공급하고 있는 건데, 결국 NPU에 필요한 코덱이나 이 IP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라이선스 매출이 약 3배 증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기대감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적, 이 숫자가 찍히는 게 바로 칩셋미디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졌을 때 매수 기회를 보는 것이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칩스앤미디어 어제도 고점을 찍고 오늘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IP 기업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퀄리타스 반도체,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그다음에는 칩스앤미디어인데 칩스앤미디어가 가장 먼저 올랐던 거고요. 최근에 칩스앤미디어가 좀 쉬는 동안에 퀄리타스 반도체 올랐던 거거든요. 다시 한번 칩스앤미디어가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이제 다음 주에 이 온디바이스의 시장이 좀 개화되기 시작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또 NPU, IP이기 때문에 아마 요 조정 시 또 매수가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고점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요 단기적으로 38,000원까지만 전고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3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은 칩스앤미디어 소개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38,000원, 손절 라인은 3만 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핵심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가 또다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도 이 열풍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수많은 치료제 중에서 가장 많이 큰 시장이 바로 비만 치료제입니다. 이 일라일리에 대해서 그래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올해 바이오 제약 분야에 가장 탑픽으로 꽂았는데 선도업체가 노보노디스크였죠. 그러니까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덴마크 회사인데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너무나 잘 팔리니까는 이 덴마크, 그러니까 한 국가의 경제를 살릴 정도로 이 노보노디스크의 매출이 엄청나게 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가총액 1등이 되기도 했죠. 일라일리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제약사 중에서 시가총액 1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바로 비만 치료제이기 때문에 이번 JP모건 헬스케어를 통해서도 이 어떤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일리의 어떤 비만 치료제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계획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을 것 같고요. 지금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워낙에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있어서 지금 28년까지 이 생산 공장 증설에만 8조 원을 쓰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모멘텀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2030년이 되면요. 세계 비만 인구가 10억 명 예상된다고 합니다. 10억 명이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는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20배가 이제 비만 인구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어떤 생활 습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만 인구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가 급등하면서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만 130조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또 두각을 보일 수 있는 관련 종목 하나를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펩트론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비만 치료제가 뜨거운 만큼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차별하겠죠. 네. 펩트론이 또 지속형 플랫폼으로 알려져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지속형 플랫폼인데 지금 예를 들면은 위고비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맞아야 되거든요. 주사를 맞는 건데 솔직히 이 살 빠지는데 주사 맞는다고 하면은 다 맞겠죠.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맞으면은 좀 짜증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 스테포 같은 경우는 장기 지속형. 그러니까 이 물질이 체내 주입돼서 더 좀 장기적으로 이제 그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죠. 위고비를 이제 예를 들면은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거를 한 달에 한 번만 맞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쨌든 좀 원료도 좀 덜 들어갈 것이고 한 번 체내 주입하는 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인데 한 달에 한 번 늘어난 거기 때문에 많은 노보노디스크 일라일리를 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미 올해 작년이죠. 작년 11월 달에 이제 노보노디스크로 추정되는 곳에서 실사했고요. 또 11월 달에는 또 일라일리로 추정되는 곳에서 실사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GLP-1 계열의 비만 치료를 만드는 전 세계 원투 업체가 다 펩트론의 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 치료제에 대해서 실사를 한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JP모건 헬스케어를 통해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펩트론을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펩트론은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자, 그런 부분이 반영이 하면 올라왔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조정도 많이 안 나왔죠. 그만큼 매물이 많이 없다는 이야기고 단기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매수 관점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 34,500원 대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펩트론 소개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45,000원, 손절 라인은 34,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들 만나봤고요. 또 매니저님이 정보를 올려주시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네, 어제 올려놓은 영상 보시면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면요. 어제 영상 올려놨는데 다음 주에 반도체와 바이오가 핫할 겁니다. 그 전략 자세히 말씀드려놨으니까요.
지금 검색해서 어제 영상 바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3인 3색 작전 타임 최현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 시간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